화장실을 앞에 두고 아이가 얼굴 표정을 찡그리고 있는데요. 이 표정은 급해 죽겠는데 도저히 저 화장실은 못 가겠다. 이 표정입니다. 중앙일보 4월 1일자 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학교 화장실의 49%가 앉아서, 쪼그려 앉아서 이를 용도를 보는 파변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선진국이 됐다고 하지만 학교 화장실, 학교 시설의 이 상태를 보면 여기 계신 분들이 다니던 20, 30년 전과 크게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비단 학교 화장실 문제만이 아닙니다. 화장실뿐 아니라 모든 시설이 낙후되어 있는데요. 그 원인은 학교 시설을 개선하는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2010년 때부터 어젠다가 됐던 무상급식 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무상급식은 2011년에 시작이 됐는데요. 올해 예산만 2조 6천억 원에 달합니다. 2011년에 갑작스럽게 무상급식 정책이 시작되면서 예산이라는 것은 하늘에서 돈이 갑자기 떨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른 예산을 줄여야 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도 역시 무상급식은 또 다른 이슈가 될 전망입니다. 여러분들이 무상급식이라고 해서 그냥 공짜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되는 이유가 무상급식은 결국 세금급식이기 때문에 우리의 돈으로, 우리가 낸 세금으로 예산을 배분하는 겁니다. 공짜라고 무조건 좋아하지 말고 이 정책이 과연 의미가 있는 것인지 타당한지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저는 2010년부터 교육부 출입기자를 하면서 무상급식 정책에 대한 여러 전문가들과 그리고 교사, 또 학부모, 현장, 학생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봤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현재 전면 무상급식을 단계적으로 전환하자는 주장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학교의 현주소가 어떤지, 교육 여건은 어떤지 살펴보고요. 두 번째로 그렇다면 전면적인 무상급식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그리고 세 번째로 왜 무상급식을 단계적으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도표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교육복지 예산이라고 해서 대표적인 게 누리과정, 어린이집과 유치원 비용을 나라에서 대주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무상급식입니다. 무상급식 예산은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반면에 학교 시설 예산은 계속 줄고 있는데요. 2년 전에 186억 원이었는데 올해는 103억 원으로 반토막 났습니다. 심지어 무상급식이 제일 처음 시작됐던 2011년에는 1년 만에 1,850억 원이나 삭감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서울시교육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 시내에 있는 19개 학교 그리고 31개 건물이 재난안전위험도 검사에서 F등급을 받았습니다. F등급은 언제 무너질지 모른다는 아주 위험한 등급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시설이 낙후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학교들을 고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없기 때문입니다. 무상교육 때문에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돌아가는 혜택 또한 많이 줄었습니다. 여러분, 학교에 보면 요즘은 원어민 영어 강사들을 찾아보기가 힘든데요. 몇 년 전부터 원어민 영어 강사들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여기서의 학교는 초중학교를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관련 예산이 모두 삭감됐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교육 여건이 더 나빠지고 있는데 과연 이렇게 나빠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올해 서울시 교육청이 쓰는 예산은 7조 4천억 원입니다. 이 중에서 인건비와 같은 고정비를 제외하면 서울시 교육청이 순수하게 교육 예산으로 쓸 수 있는 돈은 1조 2천억 원가량 되는데 이 중에 무상급식 예산이 2,630억 원을 차지합니다. 즉 교육 예산의 20%가 무상급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무상급식이라는 것은 2010년 지방선거에서 광노현 교육감과 그리고 김상곤 교육감이 들고 나오면서 이슈가 됐었죠. 그 전까지는 무상급식은 저소득층 아이들에게만 있었습니다. 기존에는 저소득층 아이들을 제외한 학생들은 한 달에 월 3, 4만 원 정도의 교육비를 내고 밥을 먹었었습니다.
그렇게 2조 원이 넘는 돈이 정부 예산에 지출이 되다 보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화장실이라든가 또 학교 강당, 또 급식시설, 이런 학교 시설을 개선해야 되는 예산들이 삭감되기 시작했습니다. 풍선학과처럼 다른 예산이 줄어들면서 무상급식 예산을 대기 바빴던 것이죠. 이렇게 해서 저는 지금까지 무상급식 정책의 문제점과 그로 인해서 학교 여건이 어떻게 얼마나 나빠지고 있는지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대안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무상급식을 이제 와서는 완전히 없앨 수는 없으니까 단계적으로 현재 전면 무상급식을 단계적으로 전환을 하자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산을 편성할 때 우리가 두 가지 원칙을 세웠으면 합니다. 재원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우선순위인지 따져야 되고요. 그리고 그것에 맞는 예산을 배분하기 위한 원칙을 세워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첫 번째 원칙은 바로 정책 수요자에게 눈을 맞춘 정책, 예산 배분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무상급식 정책은 표를 가진 유권자, 즉 어른들의 눈과 귀는 현혹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짜로 준다고 하기 때문에. 하지만 순수하게 학생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공짜로 점심을 주는 것보다는 학교에 필요한 또 공부하는 데 필요한 그런 환경을 바꿔주는 게 더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산을 배분할 때는 급격한 예산 변화는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풍선 효과가 있기 때문에 다른 예산들이 크게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무상급식 정책의 문제점과 그렇다면 앞으로 현재 전면적 무상급식 정책을 단계적으로 바꾸면서 무상급식에 쓰였던 재원들을 조금씩 나눠서 학교 시설에 쓴다면 학생들의 여건이 더욱 나아질 거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무상급식 정책의 문제점과 또 대안을 말씀드려 봤는데요. 끝으로 결론을 다시 한번 요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원이 한정된 상황에서 복지라는 것은 더욱 필요한 계층에게 더 많이 집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 무상급식에 쓸 수 있는 돈을 예를 든다면 소득분위 별로 나눠서 한 50% 정도의 아이들은 무상급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 50%는 우리 부모들이 돈을 내서 그 돈을 모아서 차라리 정말 학생들에게 필요한 그런 여건을 만들어주는 데 쓰는 게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6월 4일은 지방선거입니다. 선거가 민주주의의 꽃이 되기 위해서는 유권자들의 의식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깨어있는 유권자가 제일 멀리 해야 할 것은 바로 포퓰리즘입니다. 1932년이었습니다. 히틀러의 당수인 나치가 총통으로 선거를 통해 합법적으로 뽑혔는데요. 그때 득표율이 무려 92%였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재앙이라고 생각하는 히틀러도 선거라는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당선이 됐습니다. 단 그때 독일 국민들은 포퓰리즘과 각종 전체주의 이런 걸로 인해서 의식이 깨어있지 못할 때였습니다. 6월 4일 우리는 깨어있는 시민으로 투표 현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